코로나에도 고위험군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만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고위험군에겐 먹는 치료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확진 즉시 바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Is that I don't belong to you and you don't belong to me. Hey, freedom, freedom. Freedom doesn't wait. Libre, the original Eau de Parfum and the new parfum Yves Saint Laurent. Why do you come to us? I just want to keep my family safe. 한계를 초월한 비주얼 지금 확인하라. Must protect the people. 아바타 물의 길 3D 절찬 상영 중.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구 경북의 생존 전략. 안녕하십니까. TBC 미래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진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산업 전환기를 맞아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첨단 산업의 속도 경쟁에서 생존 가능한 미래 산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킬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TBC 미래포럼이 그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TBC 미래포럼 대구의 주제는요. 미래 50년 대구 생존 전략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기조 연설로 오늘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대구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문제가 폐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대구는 기득권 세력들이 학연, 지연 등 인맥을 중심으로 이끌어 오다 보니까 결국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30년간 1인당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당선된 직후 인수위에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구의 위상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침후 바로 대구 대혁신에 들어갔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공직 내부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를 했고 방치되었던 민간 위탁 사무도 통폐합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게 쓰이지 않도록 올해를 대구시 채무 감소의 원년으로 삼고 황골탈퇴의 재정혁신에도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대구 대혁신을 벤치마킹해서 혁신의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정치와 공직에서 쌓은 40년의 경륜을 바탕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꽃피울 재건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가밀로 국가 경쟁력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산업들을 재배치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의 재배치는 생태계의 대전환을 가져올 획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의 대전제로 국가에 골고루 하늘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집적도가 98.6%에 이릅니다. 나머지 1.4%는 김해공항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모든 첨단 산업의 수송 수단이 인천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이남에는 첨단 산업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중추공항만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항공물류의 거점이 대구에 있으면 수출 중심의 첨단 산업이 대구로 향할 수 있습니다. 역내 기업의 성장과 아울러 국내외 기업의 유치도 촉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첨단 산업이 지역의 둥지를 털고 양지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수도권 청년들이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면 국가 균형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통합신공항은 대구 미래 50년 핵심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국내 항공물류의 25% 이상 책임지는 첨단 물류공항이자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보 전략기지가 되는 대한민국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TK 신공항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평 배후 첨단 산업을 조성하고 인구 30만 분 규모의 에어시티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선 철도를 신설하고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해 신공항 2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50년 미래의 설계의 핵심인 신산업 육성입니다. 향후 50년간 대구 먹거리를 UAM, 비메모리 반도체, 서비스 로봇, 헬스케어, ABB 등 5대 신산업으로 선정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구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산업입니다. 통합신공항에 UAM을 적용하여 대구를 아시아 최고의 UAM 특화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의 장점인 전기차 부품 산업과 협업을 해서 기체 부품 제작 기업을 육성하고 실정 단지도 구축해서 UAM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SKT와 한화시스템 그리고 미국 벨사와 각각 MOU 계약을 맺고 MOU 산업의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해외 수출형 첨단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투자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도권에 투자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경북대와 디지스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R&D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스트와 함께 센스 반도체 생산 공장인 딥헵을 구축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공항 건설로 물류 거점까지 갖추게 되면 대구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기지로 최적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산업은 서비스 로봇 산업입니다. 대구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로봇 산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세계 5대 로봇 기업이 대구로 왔습니다. 그동안의 로봇 산업은 산업용 제조 로봇 중심이었는데 최근 시장 수요는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고 이미 추진 중인 로봇 테스트 필드와 함께 글로벌 로봇 허브 도시로 대구가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헬스케어입니다. 대구는 대학병원과 천복재단, 한국내연구원 같은 우수한 민관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협력해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ABB 기술과 융합한 AI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와 전자약 분야에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묶는 ABB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과 접목하여 산업 재편을 더욱 가속화하고 2조 2천억 규모의 과기부 협력 사업을 통해서 대구를 비수도권 최대의 ICT 산업 집적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ABB 산업 투자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구시가 4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34억 원 규모로 전용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펀드를 더 확대해 ABB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공항과 신산업에 이어서 50년 설계를 마지막으로 할 도시 전체를 디자인을 미래도시로 바꿀 겁니다. 먼저 후적지 개발입니다. 앞으로 대구의 공공시설 22개소를 이전하고 후적지가 460만 평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합니다. 시 전체에 분포한 핵심 공간들을 특정 지역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하나의 도시, 대구라는 대원칙 아래 미래형 도시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K2 후적지 210만 평의 글로벌 경제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도심 내 군부대는 한 곳으로 통합 이전하여 후적지를 대구 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둘째, 환경 분야는 낙동강 상류 때문에 원수를 식수로 확보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백리길을 대구 시민의 대표적인 쉼터 공간으로 만들고 신천도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강수역이 가능한 친수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 분야는 현재 20%대에 머무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대구 순환도시철도를 AGT 방식으로 건설하고 이거는 기존 히다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히다치에서 유지 보수 비용을 파격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히다치의 노예가 되는 그런 방식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AGT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형 도심 이동 수단인 플라잉카로 주요 도심 순환축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혈류를 개선할 신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리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설계가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언제라도 그 계획을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내일은 없습니다. 원대한 그림을 그려서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황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선 네 분께 차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양 총장님, 통합신공항 건설에 거는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통합신공항 앞으로 남은 과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렇죠. 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는 허브공항으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브공항이 어떤 도시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건 외국 조사에 의하면 경제를 30%에서 40%까지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허브공항은 저희가 인천공항이 유일한 허브공항이고 그동안 김해공항이 약간 담당해 왔는데 대구 신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외국과의 관계 또는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또는 또 외교적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서 허브공항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직접 고용 효과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고용 효과, 관광, 물류에 관한 직접 고용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허브공항과 관계된 산업도 면밀히 살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은아 총장님도 기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벤처기업을 이끌어줄 중견,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대구는 한층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대구가 꿈꾸는 50년 미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경북대학교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구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이종화 부시장님, 특별법 통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공항 특별법 통과도 통과인데 물론 그 통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 시작이 반이라고 해도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구시의 입장이 보면은 정치와 또 중앙 정부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그 남모르는 진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진통들이 있을 때마다 진짜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힘든 사업이 될 겁니다. 공항이 지어지고 나면은 그 물류, SOC 또 배후 산단 등 엄청난 또 덩치 사업들이 계속됩니다. 이런 사업들도 다 하나하나가 우리 중앙부처들을 설득해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를 적극 응원해 주시고 또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건설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 과제들이 있을까요?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돼서 사실상의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가버넌스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대구 경북에서 통합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0년 정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이 이 문제와 가지고 경쟁을 했고요. 또 지금 가덕도 공항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신공항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문제는 결국 이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지난 20년 동안 대구, 경북과 부산이 경쟁해오던 이 관행이 지속이 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 문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제살 깎아먹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명분을 놓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 두 공항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수도권 집중 문제는 강화됩니다만 앞으로 가덕도 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공항이 어떻게 경쟁도 하지만 어떻게 협조를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수도권에 집중된 여객 수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커다란 숙제고 또 지역민이 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신공항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도 분명 많을 거라고 봅니다. 통합 신공항이 건설되면은 신공항과 연계한 공학 산업단지의 미래 신산업 조성도 가능해지는데요. 김영철 교수님, 네. 공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선결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선결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시민들의 공감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공급 중심의 이 그림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완결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시 발전이랄까요? 또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조금 커버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대로 잘 대응할 것인가 또 상당히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제가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비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패배주의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정부의 리더십과 민간의 팔로우십이 잘 작동을 했습니다만 21세기 방식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훨씬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통합신공항 5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 또 새로운 형태의 미래 비전이 필요한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는 경제학자입니다만 경제지상주의를 지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워라밸입니다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 삶의 문제가 자동스럽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신공항을 만들고 5대 신산업을 또 가져온다고 해서 이게 지역의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높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만으로 이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문제를 동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 그리고 문화적 향유와 관련된 문제 청년들의 욕구를 도시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신공항 건설 그리고 5대 신산업 육성과 똑같은 형태의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나중에 커다란 짐이 되어서 돌아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에 도시명 항공교통 UAM이 있습니다. 총장님, UAM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시민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UAM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UAM, Urban Air Mobility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전기 헬리콥터와 같은 기체를 운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이 적고 기체 제작에 돈이 싸게 들고요. 운영비 또한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상교통수단이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분은 세계 시장 규모를 2040년도에 1조 5천억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2018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2조 1,500달러니까요. 여기에 맞는 규모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이러한 UAM 시장 개척을 위해서 관련 실정 산업과 제조 산업 이런 육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는 그동안 시장에 부품과 재료를 공급하는 후발 추격자입니다. UAM이라는 분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 UAM 기업에 정주하고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경북대학교도 이와 같은 UAM 육성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선두에 설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구기양 총장님, 실제로 이 하나를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UAM 같은 교통들이 얼마나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7대 회사라고 지금 부르는 게 미국에 한 4개쯤 있고 유럽에 한 2개쯤 있고 일본에 1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T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서 런던에서 이미 시험 비행을 한번 했다고 그럽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쟁이 센 분야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요. 전문가 얼마나 모아야 될까? 저는 뭐 1,000명, 5,000명 그런 수준의 전문가가 모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쟁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걸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런치패드부터 출발해서 또는 제어 기술, 그다음에 항공 관제 기술, 도시 내의 항공 관제 기술도 필요하고 언젠가는 또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원 주로 지금 전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전기 이외의 에너지도 생각할 수가 있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저는 그건 어리석은 요즘 세상에서 어리석은 접근 같고요. 우리는 그 중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잡아서 그걸 강점으로 우리도 발전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해서는 아마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구시에서는 UAM 산업을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UAM 분야는 아까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40년 전 세계 1,5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 기술적 상황은 좀 약간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좀 더 확실하게 지금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직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우리 UAM 로드맵을 2020년에 제시를 했고요. 그 또한 거기 후속으로 기술 로드맵을 작년 6월에 제시를 하고 25년 상용화라는 이 목표를 달았습니다만 대부분 좀 그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체 개발 상황이 생각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상호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치고 나갈 필요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기조 연설하실 때 SKT와 또 벨, 한화 시스템 이런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의 로드맵보다 더 치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어떤 상황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발자국이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대구시에서는 우리나라의 UAM 산업보다도 더 앞서 나간다는 각오로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맺은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실제 이것이 작동하고 실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대구시에서 먼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대구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선결 조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대구시의 그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제조 능력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지금 그 아시다시피 드론이라든가 UAM은 이제 전기를 이제 주 에너지로 하고 그 모터를 씁니다. 근데 모터 산업이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대부분이 대구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만큼 모터 산업이 앞서 있고요. 또 이제 LNF와 같은 배터리 산업 그리고 바로 옆에 포항에도 이제 에코프레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UAM 기체의 핵심이 되는 모터와 배터리 같은 이런 산업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대구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앞으로 점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 문제에서 별 무리가 없다면은 틀림없이 신공항이 이제 개항이 되고 UAM이 같이 이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항공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터, 배터리 또 기계금속 분야도 대구에 관련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기양 총장님,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구시만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품 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대구시가 해왔기 때문에 대구시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기계 분야에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어 분야들이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들과 직접 관계가 되고 그런 것들은 뭐 자율자동차하고도 관계가 되고 앞으로 대구가 더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영철 교수님. 네,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요. 사실 대구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이 섬유 산업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섬유 산업 위상이 높다는 것은 그게 생산량이 많다거나 그게 도시 경쟁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유 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룹 그 관행이 사실상 대구를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이런 새로운 산업의 이야기들은 대구가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결과를 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이 특정의 몇 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도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산업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OECD가 지역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산업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을 폐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의 좋은 가버넌스를 기조로 해서 장소 기반 그리고 사람 기반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신산업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반이 지역 내 역량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사람 기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끝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유명한 도시 경제학자 플로리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어떤 산업이 한 도시에서 무너지고 또 어떤 산업이 한 도시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더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OECD의 이 새로운 지역 정책의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시가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대구시의 미래 5대 신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대구시는 반도체 첫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과연 반도체 산업을 얼마나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구경 총장님, 대구시의 반도체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요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충분한 시장이 있느냐? 대구가 반도체 시장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한 자본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되느냐고 생각해 보시면 D램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지만 D램 팹 하나 지는데 2조 원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반도체 하겠습니다 한다고 반도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불모지에 가깝고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또 경북에서도 떠오르는 게 어떤 아날로그 반도체를 해보자 또는 뭐 MCU를 해보자 자동차와 관계된 MCU를 해보자 또는 전력 반도체를 해보자. 그건 약간 소위 니치 시장, 작은 시장에 해당됩니다. 작은 시장에 들어가서 힘을 좀 쌓아서 큰 시장도 언젠가는 들어가겠다 그런 거죠. 삼성전자 보고 이리로 내려오라, 대구로 내려오라. 일단은 인력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로 보이고요. 인력 때문에 평택 이남은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도 인력은 필요하지만 10,000명씩 20,000명씩 필요한 반도체는 좀 자제하고 좀 더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센서 반도체 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분야로 일단 들어가자. 그리고 힘을 모으면 점점 큰 반도체 시장도 저희가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홍은하 총장님, 앞서 구경 총장님께서도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북대학교의 인재 양성 부분에서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겠습니까? 국내 기업들도 매년 인력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 경북대학교의 전자공학부 안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화 트랙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인력 양성을 위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학부 및 대학원 연계하는 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또 필요에 맞추어서 대응할 신설학과, 또 이들을 가르칠 우수한 교수 재원, 이런 것들이 따라야 하죠. 이에 경북대학은 반도체 분야의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를 두고 인력 교육을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부 이외에 유사 관련된 대학원과 시스템을 연계해서 고급 인력 양성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석사, 석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학제 간 융합 연계형 전문 대학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요. 또 2023년 교육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북대학교가 운영 중인 반도체 연구동을 지역 대학들, 지역 구성원들에게 오픈해서 교육 및 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한 분야에서 노력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산업 연계형, 또 산업에서 실제 근무하는 분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반도체의 대응을 우리 경북대학, 그리고 이 카이스트, 또 디지스트, 또 유니스트, 또 우리 가깝게 있는 계명대학, 모든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인력 양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센서 반도체를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센서 반도체 관련돼서 또 인재 양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센서 분야를 먼저 왜 해야 되느냐. 네. 이 보통 지금 제일 큰 시장, 아까 반도체 일부는 말씀드렸지만 큰 시장이 당연히 D램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컴퓨터를 제어하는 CPU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엔 GPU, 그래픽을 원래 다루던 건 GPU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뭐 주식 투자할 때 들어보신 엔비디아,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인데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엄청나게 큰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인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금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데, 센서도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보다는 시장은 좀 지금 한 25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향후 그 시장도 한 7, 8년 이내에 한 1000조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센서 자체도.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서 센서 분야에 삼성이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중소기업이고 조그만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에 점유율을 특히 대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시와 같이 센서를 생산할 수 있는 걸 만들자. 그걸 파운더리라고 부르는데, 센서를 만드는 파운더리를 만들자. 그러면 그 주변에 작은 회사들이 많이 생겨도 중소기업들이 센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센서를 직접 제작하실 필요는 없고 파운더리에서 다 제작해 주면 설계만 하시고 제작은 여기 파운더리에서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시면 되게.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 형태로 4, 50개, 5, 60개, 뭐 100개 많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대구가 센서 산업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 공정은 그 디팹이라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파운더리 한 3년 후쯤 완공될 거기서 다행히 기술자도 교육이 되고 그리고 설계하는 법도 교육이 되고 파운더리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와 함께 로봇 산업도 대구시의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종화 부시장님, 달성 테크노폴리스 연구부지가 국내 로봇 산업의 핵심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구에 글로벌 로봇 기업 5개가 들어와 있고 또 실제 국내 유수의 로봇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구는 로봇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에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하러 오셔서 들렀던 그 회의를 하셨던 공장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아진엑스텍이라는 로봇 기업이었습니다. 대구는 그 로봇 클러스터를 2010년 초반에 구축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로봇 테스트 필드라고 3천억 이상의 그 대규모 테스트 필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과기부 예타에서 한 차례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기도 했는데 이때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초에 다시 과기부에 이제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 테스트 필드가 구축되고 또 달성군이 현재 지금 그 협동 로봇 규제 자유 특구로 임시 허가를 득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 중기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줄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각종 다양한 그 뭐 5G 기반의 첨단 제조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달성군이 앞으로는 특히 여기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곳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대구시의 로봇 산업 현황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홍은하 총장님, 앞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경북대학교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전공은 어떨까요? 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개발된 융합기술의 결정체가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로봇은 로봇이 치킨을 조리하고 모바일 로봇이 커피를 배달하는 식당들이 눈에 많이 띄고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대학도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구의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정부의 주요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로봇 선도 도시 입지가 다져진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기존의 제조 로봇 중심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산업이 확대 전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경북대학에서는 2019년도에 국립대 최초로 기존의 경북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과를 통해 선발하는 융합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이 융합학부는 인공지능 전공 그리고 로봇 및 스마트 시스템 전공을 포함시키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립한 지 3년 되었지만은 로봇 전공 전임 교수님이 8분 계십니다. 아주 우수한 분들을 모셨고요. 또한 다양한 주제로 로봇 관련 연구의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4년도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를 추가적으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인재를 배출하여 경북대학이 대구 로봇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가 대구의 미래 신산업의
발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양 총장님, 네. 로봇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남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네. 남아들이 특히 로봇, 특히 저 장난감에서 로봇 장난감하고 놀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그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상외로 시장 크기가 작습니다. 지금은 작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밖에 많을 것 같지만 이 전국에 팔려 있는 서비스 로봇 수를 생각하시면 또 집에서 아마 손들어 보시면 집에 로봇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으시죠. 아직도 시장 전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미디어에서는 다 깔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대부분 협동 로봇하고 산업 로봇입니다. 그런데 될 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서비스 로봇이 노인들이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로봇을 옆에 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장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대구가 로봇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쟁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로봇 산업 국가는 아니고요. 갈 길이 굉장히 먼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미래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구가 주도하고 있지만 미래 시장 측면에서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그게 대학에서의 교육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능동적인 로봇, 훨씬 더 제어가 잘 되는 로봇, 그리고 앞으로 뭐 들어보셨지만 자동차도 로봇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한 UAM도 로봇입니다. 일종의 그것들이 다 뭉뚱그러진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로봇과 함께 헬스케어도 미래 5대 신성장 산업인데요. 이종화 부시장님,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구시의 해결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헬스케어 산업이 사실 대구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진짜 5개 상급 병원이 있고요. 의대도 많고 특히 대구의 그 장점은 의료 기기 쪽입니다. 기계 부품 쪽이 발달한 탓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쪽으로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그리고 천복단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거기도 정규직만 300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런 시설들을 그냥 대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사용할 게 아니고 자꾸 이게 외부에서도 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이래서 더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또 그 알려지고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 비즈니스의 그 기회가 생기고 또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그 의료 기술 그 자체로만 보면은 뭐 서울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 가지고 대구의 의료 산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의료 산업의 그 인프라가 좀 더 알려지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인프라와 인재까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철 교수님, 헬스케어의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대구에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이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범용적 기계, PC나 태블릿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거기 깔아서 이것을 치료나 또 혹은 예방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형이라고 해서 특정 기계에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서 치료 또 예방의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융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 네트워크의 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 말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혁신과 관련해서 피츠버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츠버그 시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츠버그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발전을 이야기하다가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병원을 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피츠버그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임상 전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료 산업 또 의료 기기를 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츠버그 시와 그 카네기 멜론과 또 거기에 있었던 병원들과 결합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의료 산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카네기 멜론의 병원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도시 전체의 의료 산업 또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대구의 의료기기 혹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피츠버그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시의 헬스케어 산업의 또 성장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ABB 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내년을 ABB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BB,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이른바 ABB 기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종화 부시장님, ABB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ABB가 그 글자 그대로는 그 AI,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세 개인데 사실 이게 지금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블록체인만 봐도 사실 블록체인은 우리가 그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코인만 지금 잔뜩 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산업화가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지금 대구시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AI,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부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디지털 혁신 DIP라고 디지털 혁신 그 기관이 이제 수성 알파시티에 있는데 그 DIP를 그 제2의 판교와 같은 수성 알파시티를 제2의 판교로 키우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과기부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쪽은 대구시가 그동안 잘 만들어 놓고 발전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단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시가 과기부와 함께 일단 AI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 제조 그리고 빅데이터는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를 구축하고 또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대구형 그 메인넷을 구축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 혁신 그런 지원 센터 등을 통해서 이 산업을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구체적인 산업으로 연결시킬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유도를 위해 ABB 전용 펀드를 조성했고 또 대구형 팁스라는 그런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을 마련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유도하고 또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ABB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만만한 분야는 아니고요. AI에 관한 앱이 뭐 수백 개가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AI에 관한 앱은 이미 다 디벨롭됐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젠 쓸 수 있는 플랫폼만 찾으면 된다. 이 분야의 경쟁이라는 거, 나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는 건 좀 제가 보면 치기 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이 빅핸드들이 큰 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참 영리한데요.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기네가 전 세계 시장을 잡아보기는 힘드니까 알리바바를 통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알리바바 자체 내의 문제도 있어서 잘 못 잡고 있죠. 여기서의 경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만큼 심합니다.
블록체인 문제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블록체인은 앞으로는 이 금방 아다시피 암호화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아마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향후에 아마 관이 개입될 거라고는 예측이 아마 제일 주종이고요. 아마 한국은행이 앞으로 블록체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관적 그런 무리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죠.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이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상상 못하는 저는 이 경이 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조 시장이 아니라 경이 넘는 시장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분야는 전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 회사들이 다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전문가도 많이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되고 차근차근 하지만 쉽게 하루아침에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ABB 산업 만만치 않은 분야일 것 같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대구시에는 22개소의 후적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22개소의 후적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K2와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2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김영철 교수님, 대구시는 K2 이전 후적지에 정말 커다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210만 평이 넘는 거대한 후적지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개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그래서 두바이식 개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의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사업 아시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이 새만금 사업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두바이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커지고 하니까 중국의 교두보로서 새만금을 개발해서 두바이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새만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K2 후적지 개발이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바이식 개발 이야기하지만 실은 성공 사례를 보기보다는 실패 사례를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군부대 이전 후적지의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블루프린트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개발될 시점이 보시면 이제 공항을 짓고 나서 이전시키는 데까지 좋기 한 7, 8년에서 길면은 10년도 걸리고 그 이후에 개발될 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대구의 그런 후적지들을 개발 통해 가지고 어떤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 중입니다. 그 그랜드 디자인은 이제 가장 그 중심되는 원칙이 어떤 하나의 대구, 더 큰 대구라는 빅원이라는 그런 첫 번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도시,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두바이식이라고 말한 것도 신공항의 이제 그 개항과 맞물려서 그 신공항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그 글로벌한 그 취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미래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칙 하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22군데의 후적지들을 종합해서 어떤 대구의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그 도심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벤처기업 입주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홍은하 총장님, 이 벤처타운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면 좋을까요? 예, 첨단 벤처타운에는 미래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적합합니다. UAM이라든지 자동차, 로봇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이를 제어하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ABB 산업을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벤처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 환경 조성, 하드웨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투자 펀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 계획이 실현된다면은 대구의 새로운 창업 환경과 기업 생태계에 큰 일대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1월에 ABB 지원을 위한 대규모 투자 펀드 234억 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경북대학 기술지주도 이에 참여해서 ABB 산업에 대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벤처타운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준비된다면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할 인재 양성이 우리들과 가진 이제 숙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지자체 주도로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연구 지원 기관 이런 것들과 다 협약하여 초중등 교육을 거쳐서 고등교육, 그리고 지창업, 그리고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다시 대구가 우리나라 3대 도시의 위상을 찾아오겠다. 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관된 합심된 어떤 첨단 벤처타운 조성하고, 그리고 미래 50년 대구가 만들어진다면은 저 또한 이 3대 도시의 위상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국양 총장님도 후적지에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기대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판교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는 마곡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좀 가서 보셨으면 합니다. 왜 성공했는지를. 이제는 강요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말로만 두바이가 아니라 진짜 두바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바이를 못 만들면 판교는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지 말고,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미래 50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분씩 마무리 발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국양 총장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의 발달이 지난 한 20-30년간에 걸쳐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대구가 제조업으로 큰 도시인데 이제는 물류가 발달되면서부터, 통신이 발달되면서부터 어디서 제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파라다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 전체가 빠른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합심해서 옛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온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소비를 하고, 소비가 받쳐주지 않는 제조는, 산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구 시민들 모두가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구시는 자본을 끌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얼리 어댑터가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시대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에 적합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이러한 지방시대의 대구 미래산업 대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지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연구 개발을 지역 구성원과 함께 끊임없이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구는 지금 서울같이 그런 이제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기업이 떨렁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더 이렇게 시민하고 우리 대학들이 같이 다 합쳐서 분발을 해야 되고요. 우리 디지스트는 그 로봇 산업에 사실은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양청장님이 센서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시에서 팹을 하나 실험용으로 구축하는 그 국비도 올해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스트 같은 곳에서도 우리 여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졸업하면 대구를 떠나지 말고 대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디지스트도 좀 이렇게 같이 대구시와 손잡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대구를 대상화하지 말고 마치 엔지니어가 로봇을 만지는 방식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 도시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이 지역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시티즌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지역민에게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대구시의 슬로건이 파워풀 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파워풀이라고 하는 것이 시티즌 임파워먼트 방식으로 구현이 돼야지 대구도 사실상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 경쟁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래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지 현실적인 전략과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TBC 미래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